네, 이어서 무역 협상 소식, 정치권 소식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성추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소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송영훈 대변인님, 일단 한미 관세 협상 소식이 오늘 새벽부터 굉장히 급박하게 날아들었습니다.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결정이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협상이 타결이 돼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과연 대한민국이 만족스러운 협상을 했는가 여러 가지 짚어볼 만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상호 관세율이 15%가 된 것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고 보여져요. 즉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상 일단 25%라고 하는 고율의 관세를 선언해 놓고 협상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정해놓은 목표치는 있었을 겁니다. 그걸 예상 가능하게 했던 것이 일본이 합의한 15%, 또 EU가 합의한 15% 아니겠습니까? 예. 대한민국도 결국 15%로 낙착이 됐습니다만 우리보다 GDP 규모가 2.5배인 일본이 5,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1,000억 불의 LNG 구입을 포함해서 예. 3,500억 불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과도한 부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뜯어봐야겠지만 과연 만족스러운 협상이기에는 다소 물음표가 그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됐다, 큰 고비를 넘어섰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협상 시기가 좀 늦어지면서 우려들이 많았는데 목표로 했던 15%로 맞춘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좀 과도한 투자를 한 것 아니냐,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잃게 된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앞서 봤습니다만 그 3,500억 달러 중에서 1,5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이 조선 현역을 위한 예. 펀드 조성의 국한된 금액이기 때문에 예. 사실 조선과 관련된 것으로 뭔가 협상의 카드를 끌어낼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았잖아요. 결국 마스가, 그러니까 그 미국이 원하고 있는 조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한국의 협력을 통해서 뭔가 협상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예상들이 다 들어맞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대통령실의 발표도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아마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했던 것을 어떤 것을 받아내는지는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듣고 나서 조금 더 분석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뒤인 오전 8시에 정부 브리핑도 있을 예정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같이 보고 더 예.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 일단 그 정혁진 변호사님, 일단 금액이 저희가 투자할 금액이 3,500억 달러로 결정이 됐다고 해요. 이게 네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큰 금액으로 지금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처음에 제시했던 거는요.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심한 2,000억 달러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4,000억 달러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 4,000억 달러가 왜 놀란 수치냐면 처음에 트럼프가 일본에 제시했던 게 4,000억 달러였는데 그게 5,000억으로 늘었다가 5,500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또 똑같이 4,000억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1인당 GDP는 비슷하지만 그 인구가 한 2.5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5,500억 정도에 낙찰됐다라고 하면 사실 그 비율대로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 2,200억 달러 예. 정도가 정확한 금액일 텐데 그런데 3,500억 달러라고 하면 그거보다도 50%가 넘는 거 아닌가. 지금 3,500억 달러라고 하는 돈을요. 그 한화로 계산을 하면 그러면 한 500조 가까이 되거든요. 한 470 몇 조쯤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그러한 금액인데 일단은 타결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실질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상호 관세율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미 간의 산업협력 및 강화되고 또 동맹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투자 금액의 절대 금액을 가지고 또 이 GDP 규모로 뭐 높고 낮고 이걸 단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실 내용을 들여다 봐야 되는데 이제 확인한 것처럼 조선업 관련 전용펀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내용과는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요. 일본의 경제 규모 5,500 규모에 비추어 5,500불과 우리 경제 규모 3,500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예.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비슷한 국가와의 협상 결과에 비추어서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그 내용의 측면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조선업 협력 분야의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잘한 협상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라는 게 일시에 뭐 투자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투자 일정이 따로 정해질 것이고 트럼프의 특성상 총액 기준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걸 부풀려 말하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우려했던 것보다는 성과적인 협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네. 올린 글을 보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아직까지 남은 고비가 있다는 거를 예감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3,500억 달러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련을 할지 이게 정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15%로 미국과의 낮췄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브리핑 추후 보고 부과가 이어가겠습니다.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 조선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천억 불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합니다. 미국 통계 기준입니다. 한국은 660억 불 흑자, 일본은 685억 불 흑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천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합니다.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6월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부처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습니다.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협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단이 곧 미국 현지 대사관에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예, 지금 한 5분 정도 예. 발언이 이어졌고요. 예,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정부의 얘기는 결국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네. 나쁘지 않은 관세 협상을 맺었고 특히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펀드 더 조성 네. 금액이 낮다는 작다.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인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예. 조금 전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일본과 우리의 투자 규모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그것을 GDP 기반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되거든요. 그리고 예. 미국 측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는 작년에 660억 불, 그리고 일본은 685억 불이라는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형적인 미국 측의 협상 논리예요. 예.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본의 GDP 규모의 40% 정도 되는데 5,500불을 투자하는 일본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3,500억 불이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협상이 그다지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미 조선 협력 펀드를 이제 1,500억 불을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돈으로 210조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그럼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이미 하나오션이 지금 미국의 그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한 상태죠. 그런데 국내적으로는 또 노란봉투법의 파고가 앞으로 밀어닥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그 조선 회사들이 아예 이참에 대한민국을 떠나서 예. 미국에서 더 많은 선박을 건조하고 미국에서의 그 조선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창원, 거제, 울산 이런 곳에서 근로자들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국내 일자리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드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발표를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의약품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협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농수산물, 쌀, 소고기 추가 개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국내 뭐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문제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쌀과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은 거는 저는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 값싼 그 쌀과 쇠고기가 들어올 경우 우리 농민들의 타격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호하면서도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들, 아까 조선의 1,500불이라고 했지만 나머지 부분도 역시나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이쪽과 관련된 협력 펀드라고 지금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나라 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 분야가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데 훨씬 더 용이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과 관련돼서는 지금 전 세계 조선 사이클이 원래 10년 주기에서 한 15년 주기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선박 이 수주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뭔가 우리가 조선 협력을 통해서 미국에서의 뭔가 조선을 만드는 배를 만드는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수요가 지금 한국에서도 좀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내 수주량과 미국의 수주량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국내 그 일자리 시장을 저는 위축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조선 협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대통령실 브리핑 같이 살펴봤고 지금 나가는 화면 김용범 정책실장의 모습인데 그다지 얼굴이 그리 표정이 밝아 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이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기금 마련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김용범 실장님은 이런 그 오늘 타결이 뭐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예.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일본이 5,500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게 가능한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협상 타결하는 걸 딱 보고 아, 그나마 일본이 더 선방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산술적으로 이거를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급해야지 그 대미 무역 흑자 이 규모 가지고 우리나라 투자할 그걸 갖다가 하는 게 이렇게 말이 되는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참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다.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일단은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도 진행을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직접 밝혔어요. 백악관에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 관계는 뭐 이 애초에부터 중요하고 이 동맹에 대한 그 중요성은 이재명 정부 출범 때부터 계속 확인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에 대해서 계속적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침 이 관세 협상까지 결부되면서 늦춰지고 있었는데 이 타결과 함께 바로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제가 정정을 하면 일정을 정한다는 거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예, 2주 내로. 예. 그러니까 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나기 위한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아마 협상단에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협의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됐든 뭐 이 통상협상이라는 게 사실상 이 트럼프 정부는 15% 정도의 관세를 사실 정해놓고 네. 그 대가로서 요구하는 부분을 얼마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협상 결과를 끌어낼까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굳이 일부러 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냐 싶은 겁니다. 전체적인 투자 규모에서도 보면 조선업 그 전용 펀드라든가 네. 나머지 펀드도 반도체 등 우리 경쟁력이 있고 실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이 펀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의 어떤 뭐 재정 여력과 관계없이 갖다가 미국에 갖다 퍼주는 돈이냐 이렇게 해석될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과 아까 뭐 김영범 수석도 얘기한 것처럼 단순 비교하면서 그게 그 어느 가 더 잘했냐 이렇게 평가할 부분은 아닌 거고 실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가지고 얼마나 실효적으로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협상이 오늘 이루어지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예. 오늘 또 베선트 장관과의 협상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뒤바뀐 상황인데 우리 정부 협상단이 또 베선트 장관과 만나서 또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부분들이 좀 상세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들이 예. 아마 협상 과정에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아마 정상회담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다 포함한 완전체의 협상 결과를 아마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전체적인 큰 윤곽만 발표한 것으로 보여지고 예. 디테일한 부분이 남아 있거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5,500억 달러 투자의 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그리고 실행 주체는 네. 미국이 한다. 뭐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 3,500억 달러의 디테일한 내용은 지금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아마도 협상 내용이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그 높습니다. 부분들이 오늘 협상에서 정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서 그 이후에 중간중간 아마 발표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정상회담 때 그때 디테일한 내용이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과정, 지금 이제 큰 걸개를 겨우 그렸을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디테일한 협상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아직 협상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영훈 대변인께도 여쭤볼게요. 일단은 말하는 게 2주 내로 대통령실에서 밝힌 게 미국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행간에는 결국은 여태까지는 미국과의 정상회담 일정조차 제대로 조율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한미 동맹이 예전과는 상당히 다른 위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에 취임을 했는데 거의 만으로 2달 가까이 되도록 역대 그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는 사뭇 달리 예. 정상회담 일정조차 확정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고 조율하는데 또 2주나 걸린다면 만나는 데에는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 한미 동맹이 여러 층위에서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관한 그 한국이나 미국 조야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뭔가 앞으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을 때 정말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조율 자체가 이제서야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일정 어떻게 정해지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만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일단 이번에 그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복수 언론의 보도로 예. 전해집니다. 예. 그 한미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한미 동맹 전력의 역할을 확장하자라고 하는 부분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관세 협상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그리고 후속 협상을 통해서 일단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은 이제 안보가 문제가 되겠죠. 예. 경제와 안보가 분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미 동맹이 새로운 차원에서 영역을 넓혀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한민국이 중요한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정상회담이 되어야 그래야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쉽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최근 김여정
국무부장 담화 발표를 통해서 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이제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패싱될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예. 이렇게까지 늦어진 역사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의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하고 먼저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요. 트럼프가 협상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가 1,000억 달러 이야기했었습니다. 미국이 4천억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그 중간이면 2,500억 달러였고요. 우리나라가 양보해서 2,000억 달러 이야기했는데 4천억 달러까지 해가지고 그 양보하면 그게 3천억 달러인데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500억 달러를 추가로 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이 늦어짐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협상력 약화가 지금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결론 지어진 것이 아닌가, 좀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성취용 의장께 여쭤볼게요. 네. 한미 정상회담 어쨌든 2주일 내로 일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떻게 목표를 두고 가야 될지 여기도 또 이야기를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관세 협상에 남은 부분들,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또 한미 동맹 관련, 그 주한 미군 관련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관련 협상할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도 저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을 갖고 관세 협상이나 다른 협상에 있어서 본인의 유리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기간이 좀 연장된 것이지 좀 늦어진 것이지 뭔가 한미 관계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좀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까 그래서 적합한 분석이라고 보는데 좀 관점은 다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뭔가 이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좀 늦춰진 것뿐이다라는 우리 국민들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 왜 이렇게 늦게 만나지라는 부분은 결국 트럼프라는 그 비즈니스맨이 뭔가 한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본인의 유리한 카드를 쥐기 위해서 최대한 늦춰진 것이기 때문에 좀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안 안보 관련 그리고 주한미군 관련된 협상 역시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는 저희가 원하는 것을 많이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전해 들어온 무역 협상 타결 소식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추가적인 소식은 이어지는 시사 프로에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